네, 오늘은 여러분이 아주 궁금해하시는 매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각 때문에 저한테 뭐 물어보거나 코칭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매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없는 사실을 있다는 식으로 꾸며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운이 좋게 매각이 된 케이스지 뭐 제가 엄청 잘해서 매각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매각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겪은 것과 아는 것들을 친한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리듯이 소상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매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매각이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누군가가 그 거금을 주고 살 만큼의 가치가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고, 매각을 하는 내 입장에서도 팔지 말지가 상당히 고민이 될 만큼 가치가 있는 상태가 되어야 매각이 됩니다. 그 정도 현금이 있는 사람이면은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고, 그게 제대로 값어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평가와 실증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각이라고 했을 때 그냥 내 꿈이 매각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사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왜 살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브랜드 매각은 크게는 네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보고요. 첫 번째는 나보다 더 덩치가 큰 회사에 매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매출이 뭐 한 30억이다 그러면은 연매출 한 300억 500억 하는 회사에 팔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굳이 덩치가 큰 회사가 아니더라도 M&A만을 공격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룰 건데, 조선미녀라는 브랜드를 인수했던 구다이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M&A만으로 큰 회사거든요. 그런 회사도 간혹가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모펀드에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모펀드가 이 회사를 사가지고서 1년 뒤, 2년 뒤에 재매각했다 이런 기사들을 보실 수 있거든요. 사모펀드라는 게 돈을 모아가지고서 어떤 회사를 사가지고서 그 회사의 가치를 올려서 더 비싼 값에 팔고 그렇게 돈을 버는 방식의 일도 합니다. 세 번째가 애그리게이터인데요. 애그리게이터는 제가 이제 더 이상 언급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지금 거의 죽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한때 있었다. 아주 잠깐 시장이 반짝했다가 지금은 잘 안 되고 있는 모델이고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특정 카테고리에서 1등, 2등 하는 그런 스토어들을 20억, 30억 주고 매입을 해가지고서 단가는 더 떨구고 마케팅은 더 효율화 시켜가지고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키는 비즈니스 모델이었던 거죠. 그런 거를 브랜드를 뭐 10개, 20개를 가지면은 전체 매출이 100억, 1000억 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셀러 카페에서 그냥 인수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영업을 하다가 내가 치킨집을 하다가 치킨집을 양도를 한다. 그러면 또 양수인이 있겠죠. 그럼 권리금 뭐 2천원, 2천만 원, 3천만 원을 받고서 그런 양도를 하는 과정과 비슷하게 내 스토어에 어느 정도 단골 고객이 있다든지, 특정 상품들이 상위 노출이 돼 있다든지, 연계되어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어느 정도 커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넘길 수가 있겠죠. 그게 푼돈이 될 수도 있고 크면은 1억이 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생판 처음 스마트 스토어를 키우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키워놓은 거를 싼 값에 매입하는 그런 경우를 선호합니다. 왜냐면 지금 그렇게 키우려면 비싸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누군가가 해놓았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고 싶은 거를 제가 그냥 인수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제 이 네 가지 케이스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케이스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 비싸게 팔린 게 컴포즈 커피죠. 작년 기준 약 900억 원의 매출에 67억 영업이익이 났었는데요. 필리핀의 졸리비 푸즈에 4,700억 원에 팔립니다. 영업이익의 거의 10배수를 해서 팔린 거죠. 컴포즈가 이 정도면은 컴포즈보다 훨씬 잘 되는 메가커피는 훨씬 더 비싸게 팔리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메가커피는 이 매각 타이밍을 너무 일찍 잡아가지고 저렴하게 한번 매각이 됐었어요. 컴포즈 커피가 원래 2년 전에 매각 실패를 했었는데, 그때 메가커피는 매각에 성공을 했는데 지금의 컴포즈 커피 밸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각이 됐었고, 컴포즈는 아예 매각이 안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메가커피는 뭐 1,000억 조금 넘게 팔렸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화정 같은 경우는 일단 설립일자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이 타임라인을 봤을 때 이게 잘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2024년 여름에 갑자기 뜬 거예요. 이때 뭔가 바이럴이든 모든 이슈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립니다. 타이밍을 잘 잡은 거죠. 사마식품과 사모펀드 두 개 조합된 당사자에게 400억에 매각을 합니다. 이번 인수는 올해 4월 출범한 신생 PE 제이엔드가 연초부터 추진한 딜이다. 이게 연초부터 추진했다라고 하면은 이 시점에 이미 딜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뭔가 작전을 짜서 저평가된 회사를 매각을 시키기 위해서 이 시점에 이 PE가 붙어가지고서 얘를 여름에 빵 띄워서 매각을 빠르게 시키기 위해서 이 그래프
그래프를 만든 것 같아요. 이거는 평범한 메가 케이스라고 넣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화장품 카테고리를 쭉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나라는 화장품 카테고리가 아니면 매각이 거의 어렵겠다. 커머스 쪽에서는 여러분이 뭐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다른 유저들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하면 매각이 좀 더 쉽게 되겠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M&A의 시작을 열었던 제가 아는 시작이에요. 그 이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AHC가 늘 1조 원의 M&A를 했죠. 제 세대는 그때를 기억할 거예요. 인천공항 가는 길에 올림픽 도로에는 처음에는 김혜수, 나중에는 앤해서웨이를 모델로 했는데 외국 브랜드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 브랜드였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1조에 됐느냐. 이때가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예요. 그냥 한국에서 내수 화장품이 잘 됐으면 절대 1조 원이 안 됐겠죠.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 통한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1조 원의 가치를 받은 것이고 이것과 비슷하게 매각이 된 케이스가 스타일 난다. 3CE죠. 난다는 굉장히 오랫동안 의류 쇼핑몰이었지만 결국 3CE 화장품이 중국에서 대박이 나면서 3CE 때문에 8천억인가 7천억에 매각이 되죠. 그것도 역시 중국 시장 때문에 그 정도 밸류를 받은 거예요. 중국 시장의 화장품이 잘 팔리는 시기는 코로나 이후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코로나 때 교류가 없어지면서 중국에서도 내수 화장품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요.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과연 터질까? 이게 약간 애매모호한 시기가 있었어요. 사실 비단 화장품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카테고리 그랬죠. 여행만 해도 그랬어요. 이전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돈을 많이 벌어다 준 분들이었다면 코로나 이후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오히려 지금은 다양한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주고 있죠. 화장품도 똑같습니다. 이제는 주로 일본이나 북미 시장 쪽을 타겟하는 화장품 브랜드들이 매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매각이 된 케이스가 티르티르입니다. 티르티르는 코로나 때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는 쿠션, 마스크 핏 쿠션 시리즈로 한국보다 일본에서 더 잘 되면서 일본의 국민템이 됩니다. 그러니까 쿠션이라고 하면 남자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파우더 팩트 같은 거, 여자분들 얼굴을 이렇게 톡톡톡 두드리는 거 쿠션이라고 하거든요. 컨셉이 말만 들었을 때 이게 어떤 제품인지가 와닿는 그런 것들을 잘 기획을 하셔가지고 잘 된 것 같아요. 2019년에 설립을 해서 5년 만에 사모펀드에 890억의 일부 매각을 하고 얼마 전에 자녀 지분 36.4%를 전량 매각을 하고 완전히 대표에서 물러났다고 합니다. 2021년에 465억이었는데 2022년에 갑자기 급성장을 합니다. 거의 3배가 크죠. 올해는 3천억을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이거는 오프라인 강의를 가면은 남자분들이 꼭 하나씩 들고 있는 독도 토너예요. 뭘 알고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올리브영 가서 와이프가 사놨다. 그냥 아무거나 손에 집히는 거 샀다 해서 독도 토너를 다 가지고 계신 거더라고요. 접근성이 높다 보니까 또는 뭐 독도니까 왠지 뭐 토너 다 똑같다고 외국 것도 많고 왠지 애국하는 기분이 들어서 쓰시나 봐요. 어차피 토너에 대해서 기호가 없잖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분들이 설립 초기에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온라인 창업 프로그램 교육을 받았었나 봐요. 여기 보면은 이 라운드랩에 스마트 스토어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 시기에 구매평 수가 장난이 아니네요. 이미 잘 팔고 있었어요. 컨셉을 되게 잘 잡은 것 같아요. 최근 데이터를 볼까요? 작년에 매출 1150억에 영업이익 552억, 순이익 444.7억 원 했습니다. 근데 2022년에 572억을 했는데 1년 만에 2배 점프를 했네요. 기사를 보면은 올해 아마 2배 할 것 같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서린컴퍼니가 작년 7월에 M&A가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음 기사입니다. 7월 16일 기사인데 이 서린컴퍼니가 칼립스 캐피탈이 인수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실적이 너무 좋아서 1년 만에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2,300억 원에 샀다가 희망 거래가는 8천억 원을 불렀다. 이 대표님들은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라카는 재밌는 케이스입니다. 일단은 한국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감도가 좋아서 광고를 보고서 바로 우와 이 브랜드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브랜드인데 아니나 다를까 처음부터 일본을 타겟으로 했던 그리고 이 대표님은 제가 알기로는 원래 화장품 업계에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민미 디렉터와 강도영 부부가 함께 창업한 브랜드다. 그리고 구다이 글로벌이 아까 앞에서 말했던 M&A만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티르티르도 매입을 하고요. 올해 이 회사가 너무 바쁜지 이걸 인수를 해놓고 딱히 뭘 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연매출은 150에서 200억, 영업이익은 50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 제가 조사할 때 이렇게 적어놨는데 뭘 근거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매입이 425억이니까 영업이익 바탕으로 10배 해서 계산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일본 비중 70%고요. 너무 좋죠. 일본 시장이 훨씬 크고 일본 진출하려면은 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미 일본에서 인지도를 쌓아놨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일본에서 더 넓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드디어 대단한 회사인 구다이 글로벌이 나옵니다. 2016년 천주혁 대표가 설립한 회사고요. 조선미녀라는 브랜드를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파는 것 같진 않아요. 한국에서는 생소하지만 미국 유럽 시장에서는 한방 화장품이라는 컨셉, 저렴한 가격, 현지 인플루언서 중심의 홍보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서 잘 된다고 하네요. 인수했던 그 해에 연매출 1억이었는데 이 브랜드가 인수하고 다음에 바로 30억, 그 다음에 400억, 그 다음에 1,400억, 그리고 올해 히르티르랑 그 나카를 인수했으니까 합산을 하면 훨씬 더 높은 매출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화장품 브랜드들의 메가 케이스들을 봤고요. 패션 중에는 올해 매각된 케이스가 어메이징 크리라는 골프웨어인데요. 제가 가로로 보고 세로로 봐도 제가 골프를 치고 골프웨어를 좋아하지만 이 브랜드는 처음 봤거든요. 보니까 중국에서 팔더라고요. 한국에는 그냥 구색만 갖춰놓은 것 같아요. 심지어 아이맵에서 만들었어요. 이거는 그냥 한국에서 안 팔겠다라는 거고요. 아이맵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스큐면은 회원 관리하고 빡세게 마케팅 하려면 카피24를 해야죠. 물론 저도 아이맵 씁니다. 어쨌든 여기가 최근에 750억 원에 매각이 됐는데 매출이 535억 원, 영업이익 88억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매각의 케이스들을 보면서 공통점을 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다라는 것만으로 매각이 되진 않는다는 거. 매입을 하는 당사자들이 지금 봤던 케이스들은 다 PE였죠. PE들이 매입을 하는 이유는 재매각을 위해서인데 재매각을 하려면 더 큰 밸류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시장이 커져야겠죠. 그러니까 해외 시장을 뚫을 수 있는 카테고리 혹은 그런 상태여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제품 중에 수출로 이미 성과를 내서 수출을 할 수 있다라고 PE들이 생각할 수 있는 카테고리는 아직까지는 화장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카테고리가 안 된다라는 건 아니고 그냥 화장품이 매각이 잘 되니까 화장품을 계속해서 매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화장품이 유리한 게 원가율이 저렴하다 보니까 마케팅과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잘하면 상당히 큰 영업이익을 만들 수가 있죠. 제조 기술 자체가 있다든지 이미 이제 해외 판매량 자체가 좀 증명이 됐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 인스타그램 광고도 다 그냥 일본, 미국 타겟으로 광고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이 일본에다 팔고 싶으면은 큐텐에다가 상품 등록해서 물건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해외 시장에 내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정도 환경이 됐으면 이제는 실적을 어느 정도는 가져와라. 그래야지 매각이 된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매각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더 많아졌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패션 브랜드가 웬만하면 매각이 안 된다. 그러면은 10억 채널 너는 어떻게 매각을 했느냐?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2편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